반갑습니다. 한국지역개발학회 충기학술대회 지금 대학원 4세션 과장을 맡은 강원대학교 최충익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좀 두 팀이 발표하는 걸로 제가 받았는데요. 부산대학교,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부산대학교 팀, 하고 연세대학교 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황유정 선생님 들어오셨나요? 네,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셨어요? 네. 네. 너무 작게 들려서. 네. 그러면 우리 황유정 선생님, 네. 네, 화면 켜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컴퓨터가 카메라가 없는 카메라가 안 거라서, 돼요? 네, 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발표도 우리가 오디오로 들어야 되겠죠. 그죠? 화면 공유는 이제 할 수 있을 것 화면 같습니다. 공유는 가능합니까? 네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갤러리로 오신, 동신대 천용식 선생님하고 서울시립대 강민규, 교수님. 토론으로 오신 거죠, 그죠? 네. 네, 네, 토론, 토론으로 네, 신청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예,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토론자 선생님들 소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신대학교 천용식 교수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강민기 교수님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주말에 아침에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오늘 여기 들어오려고 주소를 찾고 있는데 줌 주소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카톡방 개설된 곳에 있다고 해가지고 부랴부랴 이렇게 왔습니다. 주말에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황유정 선생님이 맨 먼저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상윤, 구한민, 김갑성, 여기 두 번째 연구팀 연세대학교 팀이 두 번째 발표해 주시고, 발표 시간은 한 20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천양식 교수님하고 강민기 교수님 토론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할당되어 있는데요. 1시간 30분 정도 이내에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맨 먼저 우리 부산대학교 황유정 선생님, 예, 화면 공유해 주시고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 과정의 황유정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공간시설 및 공공문화 체육시설이 공동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인데요. 우선적으로 발표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크게 서론, 이론적 고찰, 분석의 틀, 연구 결과, 그리고 결론 및 시사점으로 진행됩니다. 우선적으로 연구 배경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택 가격은 단순한 주거 비용을 넘어서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생활 품질, 지역 사회의 발전 수준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 가격의 상승은 주거 비용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도시의 발전에 따른 인구 이동이 발생하고 경제적 불균형과 양극화가 극대화되게 됩니다. 또한 인구 이동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지만 주거에서의 이동 이유는 크게 일자리와 인프라가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자리와 인프라가 주요 원인으로 부상하게 되며 인프라의 발전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역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역세권, 슬리퍼를 신고 쇼핑 및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쓸세권, 학교와 인접한 학세권 등 다양한 신조어가 파생될 정도로 도시시설의 접근성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크게 직결되며 사회경제적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더욱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삶의 질을 보장받기 위해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지역 내외로 도시 시설의
분포 불균형은 큰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새로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 정책과 경제적 상황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문제 파악 및 해결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파악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우리 사회는 소득과 의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경제적, 문화적 생활 수준의 향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품질의 인프라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사회적 교류와 유지를 위해 사회적 인프라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문화적 시설이 도시의 경제적 요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인프라는 도시 계획 시설 중에서도 사회적 인프라를 조금 더 구체하고 체계화된 게 이제 도시 계획 시설이라고 판단돼요. 그 중에서 공간 시설과 공공문화 체육 시설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위계 선형 모형을 활용하여 이러한 공간시설과 공공문화체육시설이 공동주택 가격에 미치는 다층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산광역시 내 공간시설과 공공문화체육시설의 동네별 분포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공동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연구의 흐름은 이론적 검토로 도시계획 시설이 무엇인지와 공간시설과 공동주택과의 관계, 그리고 공공문화체육시설과의 이제 공동주택 가격의 관계를 선행 연구로 알아볼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실증 분석을 통해 기초 통계와 위계 선형 분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 및 시사점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도시계획 시설은 도시계획의 확보 및 양호한 도시 환경의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시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반 시설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도시관리 계획으로는 54가지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54개의 분류는 이제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총 7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공간시설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5가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문화체육시설은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 11가지 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간시설과 아파트 가격의 관계를 알아볼 건데요. 이는 선행 연구를 통하여 진행하였고 크게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였습니다. 국내의 경우 서울시 근린공원 연구에서는 공원과 아파트 사이의 거리를 분석하였을 때 공원과의 거리가 짧을수록 아파트 가격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의 경우에는 영향을 하지만 공원의 유형에 따라 정의 영향과 부의 영향으로 나뉘기도 하였습니다. 청주시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공원과 아파트의 거리 연구에서도 거리가 짧을수록 이제 가격이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국외의 경우에서는 필라델피아 연구에서 공원과 인접할수록 임대료가 높게 창출되기도 했으며 중국 항저우에서는 녹지시설이 주택가격에 정의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심천 역시 거리가 멀어질수록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였고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는 공원의 크기가 주택 가격에 정의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공공문화체육시설과 아파트 가격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입니다. 국내에서는 학교와 아파트 가격에 대한 연구에서 학교 밀집도가 높을수록 아파트 가격이 높게 나왔고 그다음 부산의 경우 오히려 학교 비율이 주택 가격에 부의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습니다. 체육시설과의 연구에서는 유의미하게 상관성을 보이며 미술관 및 박물관과 같은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정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습니다. 도서관과 주택가격의 과의 연구에서는 이제 부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접근성이 좋을수록 오히려 주택가격이 정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국외 연구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의 베클린버그에서는 이제 학교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이 다른 외부 지역보다 높게 측정되기도 했고요. 오하이오 콜럼버스에서는 운동시설 연구가 이제 시설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주택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은 유의미한 영향을 받은 연구가 있으며 문화시설 접근성 역시 주택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본 연구에서는 공공주택 가격을 종속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본 자료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되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를 이용하며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이제 사용한 이유는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이 이 아파트 거래안에 포함이 되어서 단순히 아파트라고는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를 아우르는 단어로 공동주택이라는 키워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속 변수의 공간적인 범위는 부산광역시 전체이며 시간적 범위로는 2022년 한 해에 체결된 거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독립 변수는 이제 1수준에 해당되는 개별 특성과 2수준에 해당되는 지역 특성을 나뉘는데 개별 특성은 종속 변수와 마찬가지로 거래된 주택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변수를 구성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에서는 공간시설의 경우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되는 현황 자료들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공공문화체육시설 또한 공공 데이터 포털 또는 이제 부산연구원에서 제공되는 자료들을 참고하여 분류 및 선정하였습니다. 이제 법정동을 기준으로 선정한 이유는 법정동은 이제 법률에 의해서 정의된 지역 단위로 이제 보통 토지 관련 법규와 주소 체계에 사용됩니다. 법정동의 경계는 법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계는 행정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자주 변경되는 행정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판단되어서 이제 본 연구와 더욱 적합하다 판단되어 법정동을 기준으로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변수들은 이제 표 2와 같이 선정되었으며 지역 특성은 동별에 위치한 시설물의 개수로 변수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계선형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계선형 모형은 이제 다층 분석이라고도 불리며 자료가 다수준 혹은 위계적 층 구조로 이루어졌을 때 각 층에서의 변인 관계와 층 간 상호작용의 관계를 모형화하는 데 적합한 통계 분석 기법인데요. 또한 위계적 층 구조를 띠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층에 속한 독립 변수들이 종속 변수에 각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자 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공동주택이 가격에 영향을 받는 요소가 이제 주택의 특성에도 존재하지만 지역적 특성에도 존재하고 이제 그런 특성 변수이기 때문에 각 변수들이 이제 종속 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자 하기 위해서 이제 위계 선형 모형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1수준에서의 수식으로는 네. 1수준의 수식으로는 이제 특정 동에 위치한 특정 아파트의 가격은 이제 공동주택의 특성과 이제 특정 동의 회계 개수들과 이제 오차항으로 이루어졌으며 2수준의 모형은 1수준에 대한 추정치로 이제 특정 동에 대한 값은 특정 동의 이제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독립변수와 독립변수의 효과를 나타내는 개수들의 합, 그리고 이제 변수들에 대한 랜덤 효과를 더한 값입니다. 이제 기초 통계량입니다. 실거래가의 표준 편차가 크며 이제 세대수와 용적률의 편차 역시 좀 크게 나왔습니다. 지역 특성에서는 법정동을 기준으로 하였기에 녹지나 이제 공원이 없는 지역도 존재하였으며 이제 행정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파출소나 아니면은 동사무소가 이제 하나씩 있을 텐데 이제 법정동으로 기준으로 하다 보니 동사무소와 같은 행정시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최소 0값이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석 결과로 우선적으로 이제 독립 변수를 포함시키지 않고 절편만을 포함한 오차의 분산을 산출한 모델 1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델 1은 무조건부 모형이라고도 불리며 모델 1에서의 상수항은 이제 유의미하게 나왔고 개별 집단 내 상관관계라고 불리는 이제 ICC 값은 이제 0.335로 주택 가격의 분산 가운데 67%는 개별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나머지 33%는
이 수준인 지역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1수준의 독립 변수를 투입해 이제 추정 결과를 살피는 이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적으로 AIC와 이제 BIC 값이 모두 이제 모델 1보다 낮은 결과로 나왔고요. 이 결과는 이제 모델 2가 1보다 더 적합한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델 2에서의 상수항을 포함하여 이제 면적, 그다음에 방의 개수, 욕실수, 세대수, 연식, 층, 주차대수, 용적률 모두 유의미한 값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이제 모델 3은 임의계수 모델로 모델 2의 임의계수인 개별 특성을 투입한 결과입니다. AIC 값과 BIC 값이 이제 모델 2보다 낮은 값을 가지면서 더 적합한 모델로 확인되었고요. 이제 모델 3에서는 에러 베런스를 통해 지역 특성이 개별 특성의 변동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델 3은 욕실, 그다음에 세대수, 연식, 층, 주차대수 변수들이 이제 유의미하였고요. 마지막으로 모델 4는 멀티레벨의 최종 모델로 이제 모델 3에서 이 수준인 지역 특성 변수를 투입한 결과입니다. AIC 값과 이제 BIC 값이 모델 3보다 낮지는 않지만 유사한 값을 가지었기에 모델 4를 바탕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델 4는 면적, 세대수, 연식, 층, 주차 대수가 이제 일수준에서 유의미한 값이 낮고 용적률은 낮은 유의성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이제 이 수준에서는 문화시설만이 낮은 유의성을 보였습니다. 모델 4를 면밀히 이제 살펴보면 이제 아파트 면적이 1제곱미터 넓어질수록 주택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417만 원 증가하며 건물의 세대 수가 이제 1세대가 증가할수록 가격은 12만 원 가량 오르고 건물의 연식이 1년 증가할수록 752만 원의 주택 가격이 내려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된 층수가 한 층 더 높아질수록 310만 원 가량 더 올라가고요. 이제 한 세대당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 대수가 한 대 더 수용될수록 이제 주택 가격은 5,884만 원이 오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크게 편차가 크지 않아서 이제 그 가격도 크게 나온 걸로 추정됩니다. 용적률은 1%가 떨어질수록 주택 가격이 3만 원이 이제 증가하며 문화시설이 한 개소 더 많을수록 800만 원 가량의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유동성이 큰 지역이나 아니면 상업 지역에 주로 위치해 있어서 공동주택 가격에는 부의 연관성을 가진 것이라고 이제 추측됩니다. 이제 우선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인프라가 이제 도시의 경제적 요인에도 영향을 미칠까라는 이제 질문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이제 사회적 인프라에 이제 해당되는 공간 시설, 공공문화 체육 시설이 경제적 요인을 나타내는 이제 공동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아파트의 면적과 주택의 세대수, 주택의 연식, 거주 층수, 한 세대당 주차 대수, 그다음에 건물의 용적률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 지역 특성에서는 공공문화 체육시설, 그 중에서도 문화시설만이 이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간시설과 이제 공공문화 체육시설의 경우 공동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예상과는 다르게 도시별 이제 시설의 개수에서는 큰 영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사점이자 한계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단위 면적당 실거래가가 아닌 전체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상치가 좀 크게 발생하였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단위 면적당 가격을 고려함으로써 이제 주택 가격의 비교가 조금 더 정밀하고 표준화될 수 있다 판단되어 다음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참고하여 이제 단위 면적당 실거래가로 변경하여 분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모든 법정동을 기준으로 시설 분포와 아파트 가격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세분화된 1가 2가와 같은 도시들로 인하여 이제 이상치가 나타나서 이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부 구역을 통합함으로써 더욱 세밀한 지역적 특성과 아파트 가격 간의 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원 및 녹지 공간의 존재 여부와 이제 개수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공원 및 녹지 공간의 면적이 주민들의 실제 이용 가능성과 환경적 영향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개수보다는 면적의 사용이 보다 정확성을 높인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에서는 면적을 포함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변수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어,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도 아주 너무 잘 지켜주셨고, 그 시간 세이브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연구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 많이 궁금했는데 부산시 사례로 좀 잘 봤던 것 같습니다. 좀 지역이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어떤 부동산 특성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딱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웠던 점은 이 수준에서 변수가 하나가 유의미한데 이 문화시설이 개수가 많을수록 아파트 공동주택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조금 특이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토론 시간에 아마 우리 청 교수님하고 강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우리 나머지 이 연세대학교 팀의 발표를 듣고 한 번에 우리가 토론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바로 이어서 발표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상현 선생님. 네, 마찬가지로 20분 이내에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행정구역의 경제적 효용 개량화,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상윤입니다. 네, 목차는 서론, 선행연구 검토, 연구 방법, 분석 결과, 그리고 결론의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서울은 행정적 수도만이 아니라 상징적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전체 국토 면적의 0.6%에 전체 인구의 18%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집중된 만큼 높은 주택 수요를 보이고 있는데 지방 대도시의 주택가격 예측에 서울시 주택가격의 선행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서울의 주택가격은 인접도시에 대해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진다는 점은 서울의 높은 사회 경제적 위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수도권 편중은 지역 간 격차를 유발하였고 경제적으로는 집적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 발전 전략 등이 추진되었으나 행정구역이 가진 경제적 효용에 따라 적절한 강도의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행정구역이 가진 경제적 효용을 적절하게 측정을 해야 하는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은 행정구역 효용의 측정을 위한 적절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부문은 국민 경제 및 경기 변동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주거권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 그리고 사회적 인구 특성, 교육 환경, 쾌적성, 편리성, 사회경제적 여건 등의 지역적 특성은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주택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마지막으로 도시별 주택가격 상승에 도시 자체적인 요인의 기여도가 상당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효용 측정 시 주택가격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하위 시장의 불균등성은 행정구역에 따른 주택가격 차이의 식별을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동일한 주택 하위 시장에 포함이 되어 공간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구역이 비연속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해야 행정구역이 가지는 경제적 효용을 어, 정확하게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 내 주택 유형 중 아파트는 도시화를 거치면서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자산가치 상승 측면과 거주의 편의성 측면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국내 주택 시장을 주도함에 따라 지역 간 아파트 가격 상승 양상을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서울이라는 행정구역과 아파트 가격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노원구와 경기도 의정부시의 경계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파트 가격을 통해 경기도 내비 서울이라는 행정구역이 가지는 경제적 효용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파트 실거래가를 활용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행연구 검토입니다. 우선 본 연구에서 행정구역을 제외한 다른 나머지 아파트 가격 결정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고요. 국내 주요 연구들은 공동주택 가격 또는 아파트 가격을 종속 변수로 삼고 독립 변수는 물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 지역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독립 변수의 기울기를 추정, 그리고 이를 주택 특성 가격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 구성의 용이성을 위해 표 1과 같이 세대 특성, 단지 특성, 교통 특성, 환경 특성으로 이렇게 네 가지 특성 범주로 주요 변수들을 구별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다뤄진 모든 결정 요인들을 통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주요 결정 요인에서 동질성을 가지며 통제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 서울시 노원구와 경기도 의정부시의 경계부에 위치한 수락 리버시티 아파트는 이렇게 단지가 모여있기 때문에 동일한 교통 특성 및 환경 특성을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세대 특성과 단지 특성은 자료의 구득을 통해 통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본 연구의 대상에 위치한 서울시 동부권의 주택 하위 시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택 하위 시장이란 다른 하위 시장 내 주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대체성이 낮으자 동일한 하위 시장 내에서는 서로 밀접한 대체제인 일련의 주택들의 시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관련 선행 연구로는 서울시 공동주택 시장에 대해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하위 시장을 구분하거나 서울 시내 일부 자치구에 대해 주택 하위 시장을 발견하는 등의 연구들이 있었지만, 이상의 연구에선 수도권 내의 주택 하위 시장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개별 구 또는 시 단위로 연구 대상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행정구역 경계부에 위치한 지역에 대해선 그 특성이 유사하더라도 다른 하위 시장으로 분류된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연구 대상이 위치한 서울시 노원구와 경기도 의정부시의 경계부에 대하여 주택 하위 시장 구분 시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인구 전출입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권을 추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원구와 의정부시 간의 쌍방향 인구 이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주택 수요의 측면에서 노원구와 의정부시는 하나의 권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시 동부권과 경기도 경호권이 같은 주택 임대차 하위 시장으로 설정이 되고 아파트 매매 가격 관련 시장 불안 동조와 유형과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 측면에서 같은 유형으로 분류된다는 연구는 노원구와 의정부시가 동일한 주택 매매 하위 시장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계부에 위치한 노원구와 의정부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주택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노원구의 단위 면적당 아파트 가격은 경기도 의정부시와 다르지 않을 것이며, 만약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행정구역의 경제적 효용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는 가설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간적 범위는 수락 리버시티 아파트 1에서 4단지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이 1, 2, 3, 4단지가 처음으로 동시에 거래가 시작된 2009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분석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을 하였고요. 구득 데이터로는 거래 일시, 매매 가격, 거래 단지, 층수가 되겠습니다. 단지 중앙에 이 수락 리버시티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을 중심으로 북쪽의 1, 2단지는 의정부시에 포함이 되고 있고, 남쪽의 3, 4단지는 노원구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일한 입주 시기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아파트 브랜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수 설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속 변수로는 단위 면적당 아파트 실거래가를 로그 변환해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핵심 설명 변수로는 아파트가 위치한 행정구역을 더미 변수 처리하였고요. 그리고 통제 변수로는 아파트가 1단지인지 2단지인지, 그리고 아파트가 3단지인지 4단지인지, 그리고 면적과 층수를 활용하였습니다. 앞서서 아파트 가격 결정 요인을 세대 특성, 단지 특성, 교통 특성, 그리고 환경 특성으로 구분을 하였는데, 우선 세대 특성의 경우 방수, 욕실수, 배수는 면적에 따라 동일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방지를 위해 제외를 시켰고요. 그리고 단지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아파트 1, 2, 3, 4단지를 더미 변수 처리해서 모델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 특성 및 환경 특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자동 통제가 되는 사항으로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개의 핵심 설명 변수와 네 개의 통제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종속 변수인 제곱미터당 아파트 가격의 평균은 573.6만 원, 표준 편차는 130.2만 원으로 나타났고요. 독립 변수에서 전용 면적의 평균은 81.2제곱미터, 표준 편차는 14.7제곱미터, 층수의 평균은 7.4층, 표준 편차는 3.9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은 서울 시내에 있는 단지가 전체의 50.8%, 경기도 내에 있는 단지가 49.2%를 차지를 하였고요. 단지별 아파트 거래량은 2단지, 3단지, 4단지, 1단지 수준으로 나타났고, 단지별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4단지, 3단지, 1단지, 2단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이점으로는 2단지가 거래량이 가장 많았으나 단위 면적당 가격은 가장 낮았습니다. 실증 분석 결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경기도 내 아파트 단지에 비해 제곱미터당 11.5%더 높은 가격을 보였고요. 면적은 증가할수록 단위 면적당 아파트 가격은 감소하였고, 층수는 높아질수록 단위 면적당 아파트 가격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지 특성을 식별하기 위해 넣은 변수인 1단지 여부와 3단지 여부에 대해선 유의미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입니다. 먼저 통제 변수 중 면적은 증가할수록 제곱미터당 아파트 가격이 감소하였고, 층수는 높아질수록 제곱미터당 아파트 가격이 증가하였습니다. 층수의 경우 19층 이하에선 개별 세대의 거주층이 상승할수록 아파트 가격도 함께 상승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되었고요. 층 증가에 따른 양호한 조망권의 요소가 주택 가격에 양해 효과를 미친다는 선행 연구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연구 대상지 주변에 녹지와 하천 등으로 인한 조망 프리미엄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면적과 아파트 가격의 관계에 대해선 상반된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노원구를 연구 대상지로 설정한 선행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면적의 관점에서는 이런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물리적 특성 및 입지 조건이 통제되었을 때 서울 내 아파트는 경기도 내 아파트에 비해 약 11.5%더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수랑 리버시티 아파트에 적용을 했을 때 동일 층수 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서울 내 아파트가 경기도에 비해 5,146만 원 더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단지 내 가장 작은 평형인 39제곱미터 기준으로는 2,831만 원, 가장 큰 평형 기준으로는 5,872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아파트 가격 시장에서의 서울 효과를 처음으로 계량화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예전의 사례에서 행정구역 통합 발표 후 마산과 진해시 아파트 가격이 상원시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되는 사례가 관측되었는데, 본 연구를 통해 대도시로의 편입이 주택가격 상승을 이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이나 학교 등의 그런 도시계획 시설의 적절한 배치와 접근성 제고를 통해 행정구역 경계부에서의 주택가격 차이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과제로는 본 연구에서 서울 효과의 존재는 확인하였지만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엄밀하게 식별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남기고요. 그리고 서울 효과의 계량화를 위해 서울시 노원구와 경기도 의정부시의 사례를 분석하였지만 이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향후 연구 관제로 남깁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발표 시간이 없이 너무 잘 지켜주셨고요. 또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 행정구역 경계적 효용, 이거 사실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던 거고, 저도 몇 번 이렇게 시도를 해봤었던 연구 주제인데, 어, 잘 접근해서 결론을 도출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우리 동신대 우리 천영식 교수님하고 시립대 우리 강민기 교수님께서 이야기할 거를 제가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분이 그 발표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부산대학교 팀 발표한 논문에 대해서 우리 청 교수님하고 강 교수님하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번에 또 연세대학교 팀에서 한 거를 또 두 분이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천영식 교수님께서 우리 먼저 황유정 선생님 이야기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 주제에 대해서 저희도 요즘 제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공동주택의 가격에 굉장히 민감해요. 제 주변에 들고 여건이 입지가 여기는 왜 철도도 지하철도 없고 다른 요건들이 없는데 왜 지대가 이렇게 높고 아파트 가격이 높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많아요. 결국은 저희가 공동주택을 잡을 수 있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 필수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황유정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는 일단 접근을 도시의 시설, 문화, 공간시설하고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예를 들어서 분석을 했는데요. 혹시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공간시설과 공공문화체육시설 말고 별도로 뭐 분석하고 또 뭐 사례를 찾은 게 있는지. 아, 일단은 교통이나 보건 쪽도 이제 연구가 많아서 이제 넣을까도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은 저는 네. 교통이나 보건 쪽보다 지금 사회적 인프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싶어서 이제 공간시설이랑 공공문화체육시설만 지금 넣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저희가 어제도 제가 부산에 출장 일정이 있어서 송도를 갔다 왔는데 결국 부산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입지 특성 때문에 어제 출장 가는 오는 길에 뭐 산 밑에 공동주택이 이렇게 들어서는 거 보니까 우리가 황윤정 선생님 분석한 것처럼 당연히 어 주택이 있다는 거는 문화시설과 뭐 교통과 환경적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어제 보니까 또 산 밑에 아파트가 또 들어서더라고요. 전혀 주변에 물론 인프라가 있긴 하지만 그와 상관없는데 부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 공간적 가지고 또 분석을 또 했는지 하셨는지 고민을 해보셨는지. 산이나 이제 그런 이제 등고선 같은 것도 또 네.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또 네, 좀 제한이 많이 걸린다 생각해서 일단은 그 그래서 이제 부분까지는 네, 발전을 못 까지 봄이 너무 시키었습니다. 넓어서 그래서 네네. 두 가지로 함축해서 그래서 저도 매번 부산을 출장을 가면 결국은 택시를 타더라도 결국은 또 변수로 따지자면 연령층에 따라서 또 아까 이제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문화가 많은데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좀 낮아지고 없다라는 게 이제 저도 좀 특이하긴 했는데 저도 이렇게 택시 기사분하고 얘기하면 출장 가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연령층은 결국은 젊은 층들은 문화시설이나 교통이 좋고 역생적으로 가지만 결국은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좀 더 사람이 없는 그런 공간들을 찾아서 간다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결국은 다양한 변수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고령층, 공간적 입증, 공간적 특성, 그다음에 주변 환경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좀 다뤘으면 좀 더 내용이 좀 알차고 좀 튼실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내용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다음으로 우리 그럼 강 교수님 이어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아, 예, 첫 번째 발표 재밌게 잘 들었고요. 먼저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산 지역의 샘플로 동이 지금 몇 개나 되는 건가요? 지금 잠시만요. 지금 파일이 다른 곳에 있어가지고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0개가 넘었거든요. 이게 가 1가 2가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면서 이제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네. 그럼 전체 샘플 수가 지금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전체 샘플 수는 잠시만요. 한, 여기 보니까 샘플 사이즈는 14,533건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 논문에. 거래 건수는 지금 이게,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계선형 모형, 다층 모형 이제 적용을 하실 때 보통 이제 네네. 지역 간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실제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검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걸 네. 이제 뭐 ICC 값을 가지고 보통 제시를 하기는 하지만은 네. 아시겠지만 ICC는 기본적으로 밸리데이션이 불가능한 지표이기 때문에 네. 이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지역 사이 동 사이에 네. 이수준이죠. 이수준이라고 말씀하신 동 사이에 정말 변수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기초 통계 파트에서 조금 보완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럼 좀 더 이렇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한 가지 질문은 원고로 제가 받았는데 네. 분석 결과표를 보면은 표 2였나요? 모델 1, 네. 2, 3, 4 비교를 하신 걸 보면은 모델 2가 있고 모델 3이 있는데 네. 이제 위계선형 모형 혹은 다층 모형 적용하실 때 변수들이 1수준 변수들이 반복해서 리포트가 돼 있더라고요. 모델 아, 3, 4 같은 경우에.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발표 때는 이제 수정을 해서 지금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네. 제가 그 논문으로 봐가지고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모델 적용을 하실 때, 보통 이제 다층 모형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이미 흔히 뭐 이야기하는 이미 절편 모형이니 이미 효과 모형이니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영향력을 Y 절편으로 컨트롤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걸 지역마다 동별로 기울기가 변수가 이렇게 다 다르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떤 음, 모델을 좀 선택을 하신 건가요? 이 부분은 아직 제가 조금 연구가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음, 일단은 잠시만요. 제가 했던 자료들이 지금 이 공간에 없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그러시면은 뭐 지금 네네네. 아닙니다. 뭐 지금 찾으실 필요는 없고 네. 아마도 제 예상에는 이미 절편 모형 네네. 랜덤 인터셉트 모형을 쓰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발표 일반적으로 때. 이제 지역별로 만약에 이미 계수 모형을 써서 이렇게 막 변수마다 다 기울기가 달리 지역마다 다 기울기가 달리 나타난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해석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네. 이제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미 절편 모형으로 컨트롤 해주는 이런 식으로 좀 모형을 구성하는데 그렇게 돼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예상에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좀 서술이 되면 좋겠다.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제가 말씀이 길어진데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네. 그 서론 같은 경우에도 조금 그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학술대 버전이다 보니까 굉장히 간략하게 작성하신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서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연구가 왜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좋겠고, 또 이 사실은 이제 본 연구의 제목을 보면은 네. 공공 시설 가운데에서 실제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사실 문화시설 뿐인데 네. 그 결과가 사실은 또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결과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그 반대로 결과가 도출이 됐는데 상식과는 조금 반대인 결과인데 이에 대한 뭐 해석이나 네네. 그 설명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추가되면은 훨씬 좀 좋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정도로 코멘트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거의 학위 논문 심사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거의 뭐 심사위원님이시네. 잘 해주셨고요. 저도 사실 뭐 비슷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잘 해주셨고, 저는 그 간단히 코멘트 드리면 이 그 공공문화체육시설에 대한 변수 반영이 이게 다 개수로 들어갔잖아요, 사실. 근데 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좋은 거 하나가 약간 뭐 조금 수준 떨어지는 한 몇 개 모인 것보다 더 나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게 아마 양적 변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개수로 계량화시키고, 그 네. 다음에 뭐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질적 수준인지 이를 반영이 좀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나 해봤고, 안 그러면은 아까 문화시설이 도시 중심부에 복잡한 곳에 있어서 사실은 네네. 그곳은 이제 거주 공간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의 문화시설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문화시설에 대한 영향력이 좀 적게 나오지 않았나. 이게 복합적일 수 있거든요. 네. 통상적으로는 문화시설이 들어가면은 이게 아파트 공동주택 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나왔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일단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 공동주택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특성, 아니면 양적 변수와 질적 변수의 그런 차이 반영, 좀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해석을 하면은 이거 나름대로 또 재미있는 연구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지도 교수님하고 최열 네. 교수님도 뭐 많이 잘 해보셨고 잘 아시니까 충분히 재미있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황 선생님이 답변하거나 추가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아직 많이 구체화되지 않고 이제 좀 많이 미숙했는데 이제 디벨롭할 부분들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이 부분 참고해서 네, 다음에 또 좋은 연구 결과로 네, 보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다시 우리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 천영식 교수님께서 두 번째 논문에 대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어, 두 번째 우리 그 이상윤 선생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서울시를 근거로 이거를 한정된 노원구와 의정부를 가지고 아파트 가격을 뭐 본다는 건 굉장히 좀 북한되긴 한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뭐 설문이나 뭐 다른 거 혹시 분석한 내용들이 있나요? 별도로 제가 논문을 보긴 했는데 이 외에 별도 또 있으신가요? 설문조사 말씀이신 예, 거죠? 예. 관련해서 혹시 노원구나 의정부에 대한 뭐 네. 타겟층을 가지고 연령대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변수를 혹시 더 있는가 해서 지금은 아, 세대하고 네. 단지하고 교통, 환경적 특성만 가지고 음, 지금 일단은 주요 변수로 삼았는데 그 외에 네. 또 어, 다른 번에 분석을 했는지. 그 외의 자료들을 네. 제가 찾지 못해서 일단 아, 구득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활용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혹시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에 GTX가 지금 의정부로 노선이 시 노선인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 방금 우리 분석한 것 중에 내용 중에 교통 입진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대중 교통 접근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네. 분석을 하고 좀 더 나간 게 있는지. 어, 대중교통 접근성도 이 단지 네, 자체가 네, 그렇게 큰 단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네, 예. 어, 동일한 교통 특성을 공유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동일한. 그다음에 네, 저희가 약간 논문에 면적이 증가할수록 아파트 가격이 감소하다고 했는데 이게 예, 물론 한정되긴 한데 또 지방은 또 네, 그렇지 않거든요. 아파트 그쵸. 면적이 예, 클수록 또 저희도 그대로 공사비나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갔는데 좀 저는 좀 물론 지역적 특성이 있긴 한데 또 음, 아파트 자체가 노후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있는데 좀 이게 좀 생각보다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층수가 음, 높을수록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변수고 그러긴 한데 저희 또 뭐 서울과 당연히 틀리겠지만 지방 쪽은 결국은 층수가 높을수록 또 연령층이 고령자를 또 싫어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아, 젊은 네, 층들이 많이 올라가는 편이고 그다음에 그러게 대해서 노원구가 갖고 있는 연령층이 과연 음, 많냐 적냐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가지고 네, 있는 지리적 그 입지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소를 좀 더 가지고 하면 내용이 좀 더 가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제목 보고 논문에 행정구역의 경제적 효용 계량화인데 뒤에 전체적인 내용과 이게 좀 믹스가 된가 좀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음, 처음에 우리 강민 교수님이 우리 저 부산 쪽에 황윤 교수님 음, 얘기하신 것처럼 논문의 주제를 가지고 어? 소론과 결론과 결론이 뭔가를 연상이 돼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논문을 이거 보고 아, 네, 네, 맞아요. 예, 예. 제목 보고 소시 행정구에 갖고 있는 가장 계량화를 할 수 있는데 노원구와 의정부를 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매칭이 되나? 음, 그거 좀 고민을 했었어요. 제목을 보고 일단은. 예. 네,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까지 좀 하고 좀 더 얘기 네, 들어보고 또 추가적으로 할 거 네네, 있으면 제가 얘기 드릴게요. 예, 예. 네네, 고맙습니다. 아주 어떻게 음, 보면은 그 지역의, 이 디테일한 영향 요소까지도 좀 세부적으로 잘 음,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음. 네, 저희 강 교수님, 다음으로 이어서 부탁드립니다. 예. 그 두 번째 연구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그 두 경계에 걸친 아파트 단지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시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이 논문을 읽고 사실은 그 직접 그 해당 단지를 한번 저도 지도에서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사례였던 것 같고, 그 다른 것보다 혹시 이 사례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그 그냥 인터넷 기사 같은 거 보다가 이렇게 그런 동일한 단지인데 한쪽은 서울, 한쪽은 경기도인데 뭐 아파트 가격이 얼마큼 뭐 많이 차이가 나더라 이런 류의 기사들이 있어서 거기서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례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연구가 기획이 된 것이네요. 예, 음. 저는 요런 접근 방법이 논문의 서론으로 굉장히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서론 작성을 뭐 제주도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서론 작성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자 이러면은 뭐 현재 연구 배경과 뭐 세계적인 흐름과 우리나라의 현황과 뭐 이런 식으로 좀 봉봉한 얘기로 시작하는 경우가 음, 많은데 이렇게 좀 네, 구체적인 사례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에는 바로 좀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연구가 왜 필요한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음, 오히려 강조해서 서론 파트에서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여담이지만은 이렇게 이제 직접적인 계량 분석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아까 이제 천 교수님께서도 뭐 그 다른 변수들이나 이런 것들 자료나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가능하다면은 이 뭐였죠? 뭐 아파트였나요? 요 네, 단지에 있는 부동산에 한번 전화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음, 현장에서 정말 이 부동산에 계시는 분들이 이게 맞는지 1, 2단지와 3, 4단지 음, 사이에
정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 현장에서도 체감할 정도로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질문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그 면적에 따라서 이제 방의 수, 또 욕실 수, 뭐 이런 것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현재 면적이라고 되어 있는 변수가 네. 실제로는 뭐 방의 수, 욕실 수 이런 것들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변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말씀 표현이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요런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음, 또 한 가지는 조망이나 향과 같은 변수들이 있는데 요 변수들 네. 같은 경우에는 그 논문의 표현을 보면은 같은 평형에 속한 아파트 세대라고 하더라도 세대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변수 선정에서 제외하였다라는 표현이 있던데 오히려 반대 아닌가요? 개별 세대에 따라서 이게 달리 나타나게 되면은 그러면 네. 오히려 선정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 부분을 고민해보긴 했는데, 어, 아무래도 이렇게 구득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제외를 시키고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조망이나 향과 같은 파트는 네. 이제 계량적인 어떤 그 정량 데이터를 구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하기 좀 네. 어렵다. 이건 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근데 표현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음, 개별 세대별로 특성이 달리 나타난다고 하면은 샘플별로 이제 베리에이션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사실은 정량 분석할 때 의미가 있는 변수잖아요. 근데 음, 요걸 가지고 논거로 삼아서 변수를 제외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표현인 것 같아서 이 표현을 좀 음, 수정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파트 단지 컨트롤 변수인데 지금 변수가 많지가 않죠, 사실은. 그 종속 네. 변수를 설명하는 뭐 한 서너 가지 변수 정도만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아파트 1단지 여부, 3단지 여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저도 조금 헷갈리는데 그 지금과 같이 이제 변수를 더미 변수를 두 개로 하게 되면은 네. 예를 들면은 음, 2단지나 4단지 같은 경우에는 두 더미 변수에서 모두 0000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그럼 네. 2단지랑 4단지 구분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어, 이해되시죠? 그 부분은 그 변수 중에 행정구역 서울 여부 변수가 1, 0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음, 만약에 행정구역 서울 여부가 1이면 서울이잖아요. 그때 아파트 1단지 여부도 0이고, 아파트 3단지 여부도 0이면은 그 자동으로 행정구역이 서울이면서 아파트 3단지가 아닌 아파트 4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표현이 된다. 네네. 음, 아, 저도, 제가 저도 네, 마찬가지 의문이 들어갔고, 강 교수님처럼 질문을 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1, 예, 2단지가 의정부에 있고 3, 4단지가 노원구에 있기 때문에, 네. 네, 음, 이게 서울이다라고 하는 것은 3, 4단지를 묵시적으로 깔고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네요. 그걸 듣고 보니까. 1일 예, 경우에는 3, 4단지 중에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네. 그죠? 예, 맞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어, 아직 조금 헷갈리는데 혹시 모르니 그 보통 이제 요런 단지를 구분하는 변수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하나의 카테고리, 네 개의 카테고리를 가진 변수로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1단지에 대한 다른 단지의 영향력을 보는 식으로 이렇게 레퍼런스 그룹을 정하고 다른 변수의 영향력을 추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지금 확신이 없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예,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었고요. 뭐 코멘트보다는 아까 이제 그 대부분 말씀드린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이제 발표 자료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조금 민감한 이슈이기는 하지만은 서론부나 혹은 뭐 결론부 같은 곳에서 최근에 네, 이제
서울, 김포 메가시티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행정구역 편입에 따른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그룹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이슈를 좀 녹여서 서론이나 결론에서 좀 이야기를 풀어가시면 더 좀 의미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상 그 코멘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뭐 이거 굉장히 흥미있게 봤고요. 아까 그 단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보고서, 1단지 여부하고 3단지 여부가, 한 모형 안에서 돌아가는데, 지금 동의 처리를 2번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의정부가 1, 2단지고, 서울이 3, 4단지라서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3단지 여부가 만약에 1일 경우에는 1, 2단지 여부 나머지 부분도 0이 되고, 이게 사실 조금 여러 가지 저기 좀 걸리는 게 있어서 한번 더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로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냥 특정 단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4개밖에 안 되니까 4단지를 기준으로 잡는다든지 그래 버리면 네. 되거든요. 4단지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도 4개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4단지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보는 거죠. 기준을 하나만 정하면 되는 거니까 변수는 3개가 되는 거고. 예. 일단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네. 이게 굉장히 이 논문의 키는 결국에는 수량 리버시티를 사례를 선정한 거거든요. 이거 하나가 사실은 논문의 90%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논문을 만드는 거고, 이게 서울 딱 경계를 쳐가지고 경기와 서울의 이 넘나드는 정말 나머지 조건은 다 비슷하면서 경계만 다른 곳. 이곳 찾기가 사실은 이 논문의 90% 이상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맥락에서 수락 리버시티라는 어떤 대상지가 그래도 굉장히 근접하게 잘 선정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좀 흥미로웠고, 모르긴 하더라도, 서울의 행정구역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상식에 부합되는 결과가 나온 것 같다. 다만 이게 의정부와 노원하고의 차이가 그런데, 이게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면 좀 더 커질 수 있다. 다른 타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하나 고민되는 거는 더 좋은 부분은 그 위례신도시인데 위례신도시가 하남하고 송파하고 성남 3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것처럼 이렇게 나뉘어지지는 않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이게 들어가면 굉장히 재미난 또 연구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추후에 연구가 되면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 그 뭐죠? GTX 아까 우리 저기 청 교수님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건 제가 여기 한번 살아봤거든요. 제가 의정부에 살아봤던 이게 오래전에 살았었어가지고 GTX는 한참 위로 올라갑니다. 양주 쪽 이쪽으로. 네, 네. GTX 그래서 아마 이거 GTX 범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이 아닌가 싶고요. 수락산 이쪽이 저기 이렇게 교통이 썩 좋지가 않은 그런 곳이라 그런 측면에서 뭐 이런 교통의 영향도 좀 상대적으로 덜 받고 해서 아주 심플 그 모델을 구축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진짜 우려되는 거 하나는 변수 설정이 봐보면은 핵심 설명 변수가 다 더미 변수예요. 독립 변수가. 그리고 나머지 네. 변수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게 평균에 대한 영향만 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 방식은 결국에는 이거 뭐 저기 다별량, 아노바하고 거의 유사한 상황인 거라, 이게 오미티드 베리어블 바이어스가 좀 있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행정구역의 영향 요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볼 수는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니까. 근데 진짜 이 행정구역의 영향이 아파트 가격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려면 나머지 변수들이 추가가 된 상태에서 요 변수 효과를 봐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안 그러면 이게 블루 추정량이 안 나와요. 예. 베스트 리니어 언바이스드 에스티메이터가 안 됩니다. 오미티드 베리어블 바이어가 있으면
그래서 이 계량 자체, 이 코에피션트 자체를 신뢰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서울하고 경기 아파트 가격 차이가 2%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좀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넣어줘야 조금 더 좋은, 좀 더 그 디펜스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거 김갑성 교수님 잘 아실 거예요. 아시고 네. 있을 거예요. 예, 예. 이제 시간적인 여유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테니까 지도 교수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그 부분 나머지 변수를 넣었을 때하고 계속 값이 조금 달라질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우리 저기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또 추가로 그리고 뭐 우리 이상윤 선생님 답변하실 거 있을까요? 저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뭐 얘기하세요. 예, 얘기하세요. 예, 선생님 얘기하세요.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이렇게 의견 주신 거 토대로 잘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청 교수님. 네. 네, 저는 따로 이 구역에 대해서 보니까 또 많이 의아했던 게, 이 한정세 가지고 저도 좀 신박했어요. 이 자체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도 이걸 가지고 좀 더 학생들하고 또 진짜 딱 경계에 나눠져서 이 분석을 좀, 사례를 가지고 저희도 다음에 한번 또 학생들하고 또 논의도 해보고 좋은 주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주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고요. 우리 정말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분들 일단 박수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토론자 선생님들은 잠깐만 남아주시면 좀 이렇게 상의 드릴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그 대학원 세션 4 부분은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